질문이 뭐냐면, 저는 원서를 최대한 많이 쓰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가 심하세요. 그래서 인서울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올킬 당할까봐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땡땡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원서를 최대한 많이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서울 아니더라도 일단 몰래 쓰시고요. 그리고 결과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뭐 배치 상담 많이 해보고 했는데 정말 공부도 잘하고 하는데 정말 높은 학교 위주로만 많이 안 쓰는 학생들도 꽤 보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과 나오고 다 떨어졌으면 많이 후회해요. 그래서 경기권에도 괜찮은 학교 있으니까는 좀 몇 군데 정말 올킬 당할까봐 무서우면 과를 좀 조정하는 게. 그래서 만약에 인문계인 학생들은 대부분 경영, 영문 이쪽으로 생각하는데 경영, 영문 이쪽으로 뭐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몇 군데는 좀 많이 비인기 학과를 좀 섞어서 쓰는 걸. 그리고 요즘에는 다 복수 전공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대학을 가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를 선택하면 되고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석 연휴가 이번에는 많이 길어요. 거의 일주일이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공부 안 하면 리듬이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적어도 한 6시간 내지 7시간 자습하는 시간 갖기.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일 위에 있는 거 뽑을게요. 자, 기출문제를 요즘에 풀고 계신데 기출문제를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기출문제를 리뷰하실 때는요, 채점을 2번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직접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셨어요. 4문제를 풀었는데 여러분들이 2개 틀리고 2개 맞았어요. 그럼 50점이죠. 여기서 2번째 채점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채점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정말로 죽어도 모르겠다. 난 이거 죽어도 모르겠다라고 싶은 건 계속 냅두고요. 이건 실수였다 라든지 아니면 이건 다시 풀면 맞출 수 있다. 아니면 이건 이미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맞춰야만 했었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바꿔주세요. 삼각형으로 바꿔가지고 2번 채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50점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삼각형으로 바꿔주게 되면은요, 70점에서 80점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 삼각형들을 목표로 잡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편입이라는 게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80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애시당초 100점 받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 이건 다시 풀어도 못 풀겠는데 해석을 봐도 모르겠고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돼. 이런 문제는 버릴 줄을 알아야 돼요. 특히나 9월부터 12월까지는 더군다나 더 그렇겠죠.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면요, 지금 9월, 10월의 공부와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릴 건 충분히 버리시고 실수한 영역,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안정적으로 70점에서 80점 정도를 받아내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기출문제를 풀 때 앞쪽 문법 파트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뒤에 독해 파트를 풀 때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문법에서 시간을 줄이며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까요? 우선은 문법 유형이 그 제너럴 스트럭처가 있고, 그 다음에 리튼 익스프레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인커렉트 문제가 있죠. 그러면 먼저 제너럴 스트럭처는 말 그대로 스트럭처거든요. 그러니까 뭘 먼저 봐야 되냐면 밑에 보기 먼저 보고 소거법으로 뭔가 이제 제끼면서 이 구조 문제를 보통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컨시더링이 분사형 전치사가 있었는데 라든가 이런 걸 약간 저한테 배웠던 거를 예측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밑줄 문제인데 이게 약간 서성한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한양대에서 안 나오지만 서강대, 성균관대, 이대, 아주대, 건대 이쪽이 다 약간 그쪽인데 진짜 길게 오지선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밑줄을 먼저 보셔야 돼요. 밑줄을 왜 걷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관계사 밑줄을 걷다, 위치다. 그러면 이제 셋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 뒤에가 완전하면 불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하다 그러면 보통 관계부사 아니면 전치사 관계대명사 아니면 소유격 이런 식의 걸 물어보니까 이런 경험을 계속 쌓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약간 경험을 쌓으면서 여기 밑줄 걷을 때 뭐가 나왔었지? 약간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인커렉트는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리튼이 조금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밑줄 문제를 많이 풀어야 밑줄이 없어도 이걸 물어보는 거겠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좀 집중도 좀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유형 파악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단국 때는 제너럴 리튼이 나온다거나, 그치? 뭐 예를 들어서 2대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리튼만 나온다거나, 뭐 오지선다라든가 어떻게 풀어야겠다, 시간 배분을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이제 시간 배분을 좀 여러분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학교 내가 문법은 뭐 예를 들어 한 문제를 1분 컷 해야지 내가 뒤에 걸 풀 수 있다. 이런 시간적 계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얘기했나? 자연계라서 도무지 문법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 시험에 문법이 아예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포기할 수도 없고 너무 걱정이 됩니다. 남은 기간 문법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법 연습할 수 있는 뭐 기출문제, 뭐 학교, 뭐 이런 거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일단 이 자연계 학생들은 인문계 학생들에 비해서 일단 공부할 시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특히 문법도 너무 양이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정말 그동안 준비했던 게 있었습니다. 우리 수업 때 문법 노트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비장의 무기가 될 거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세요. 제가 수업 때 정말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들만 정리해 놓은 내용이니까 그거를 꼭 정리한 걸 계속 많이 봐주세요. 반복해서 정말 많이 봐주고. 그리고 문법 문제, 뭐 우리가 기출 문제를 하나 풀어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세종대학교는 문법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학교예요. 30문제가 출제가 되고, 단국대는 10문제, 그리고 경기대학교는 10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의 문법 문제가 퀄리티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갈 학교가 아니더라도 거기 있는 그 학교들의 문법 문제를 풀어주시면 굉장히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도 사실 제 수업 때 세단경이라고 해서 우리 같이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또 최근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